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주춤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올라올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다만 HLB는 반드시 호재가 따르지 않으면 안 올라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투자 여러분들이 극복할 것이냐,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초에 에스코 이슈를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HLB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3.40%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 플러스 1.42%까지 상승 반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12평, 5위평에 저항 걸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도세가 작용됐다. 매도 매물이 나왔다. 그쵸? 고가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변동성 나왔을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HLB는 자세에 항암제 리보세란과 관련된 임상 결과들 15건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핵심 포인트를 보자면 두 경부암 환자 대상 임상 이상에서 캄렐리 주맙과 병영 시 전체 생존 기간이 기존 치료제보다 8개월 연장됐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척삭종 대상 병용 임상에서는 기존 치료제 임마티닙 대비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을 2배 이상 연장했다. 그래서 희귀암 치료 옵션으로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험 비인두암 환자 보조요법군에서는 단독 투여만으로도 3년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라는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NCCN 가이드라인 기준을 넘는 효과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런 게 당장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무의미하다. 실제로 임상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주가에는 무의미하다. 왜요? 일명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보와 캄넬, 이 병력요법에 대한 FDA 재신청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소식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시간이 약이 아닌 HLB입니다. 시간이 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적으로 그냥 흘러가면, 호재 소식이 빨리 안 나오면 주가는 줄줄줄 흘러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리보와 캄넬 병력요법 FDA 재신청은 5월 내에 재신청하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름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접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지난 3일 어제죠?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개파락 출발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에스코 일정 관련된 소식들로만 놓고 보면 오늘 갭상승했어야죠. 오늘 지수도 크게 올라갔는데 갭상승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HLB는 되려 개파락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연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 사견이에요, 투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FDA로부터 추가 보안 소환 CRL을 혹시 받았나? 요게 이제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왜냐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 혹시 받아들고 지금 요거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요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아직까지 회신 자체가 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른다. 그러니까 회신이 아직 없다. FDA로부터. 그래서 마냥 진영군 회장 HLB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 HLB 측에서는 어떤 내용도 공식 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시장에서 의구심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선 반드시 호재 소식이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 HLB 측에서, 그러니까 진양구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연에 대한 내용들이 어제 관련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야, 지금 잘 하고 있어, 진행 과정에 있어, 뭐 등등의 반박 기사로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HLB의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주춤한 것은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HLB만 유독 그랬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 크게 상승했죠. 코스피 지수 쪽으로 일단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체로 뭐 은행주라든가 반도체, 뭐 로봇 관련된 주식들까지 강세가 나오면서 시세가 좀 올라갔고요. 2차 전지도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다만 여기 하단에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쪽,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급 쪽으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수급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다른 지수형 종목 위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이 제약바이오로 인해서 뭐 급락이냐 이건 아닙니다만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못 올랐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2.66%나 오르면서 급등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대 상승이 그쳤으니까요. 그러면 1.3%대라도 상승하는데 그러면 누가 주도하면서 역할을 했느냐? 바로 알테오젠이죠. 바로 알테오젠이 오늘 8.86%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강조드렸지만 HLB가 지수형 종목으로 역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LB가 못 가거나 혹시라도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지수가 올라갈 때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알테오젠을 우리가 매매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지수형 종목이고 코스닥 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HLB가 혹시라도 변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았을 때 순환매매 특히 상대적 관점에서 반대급부 또 반사이익 개념에서 그 수급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고 그걸 알테오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드리고 보유 홀딩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 투자자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펩트론이 급락한 상황들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펩트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라일 릴리와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추가 계약 관련된 부분들을 기대했었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타기업과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하한가 직행했는데 뭐 시가총액 지금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앞서서 10위권 안에 위에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0위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급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급등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또는 2차전지, 알테오젠 이쪽에서 힘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화살표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투자자님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 관련 주들도 오늘 시세가 나오면서 화살표 매수 신호도 들어왔다는 점도 투자자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흐름들, 순환 매매 과정에서 투자자님들이 직장인 분들 또 바빠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화살표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종목들 대응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추천주 많이 안 나갑니다. 뭐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 잘 안 나가요. 업종별로 꼭 매매해야 될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시면 됩니다. 특히 HTS 화살표 신호를 직접 설치하겠다 또는 오른쪽 매매방 가입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카카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들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계 창구에서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27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거 어떤 수급으로 끌어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코스피 주식시장에 현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요것은 오로지 선물 매수로 들어온 거예요. 선물 수급. 외국계 창구에 선물 수급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의 대선 효과, 그 다음에 앞으로 신정부, 또 부양책, 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좀 만들어지면 이거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해외 증시 대비해서 크게 급등할 여지가 있다. 그럼 그럴 때는 바로 외국인 수급이 선물의 강세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현물을 매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게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투자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 오늘 보세요. 오늘 오랜만에 현물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에서 1조 넘게 1조 1천억 규모로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세요. 1천억 들어왔다가 뭐 7천억 나갔다가 또 3천억 들어왔다가 3천억 들어왔다가 또 1천억 나갔다가 1천억 들어왔다가 작은 규모가 들락날락 거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수급 아주 강한데 라고 할 수 있는 보통 1조 또는 1조 5천억 정도의 자본이 들어올 때 야 이거 오늘 매수세 아주 강한데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오늘 현물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지금 코스피 대형주라든가 또는 지수형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될 수 있습니다. HLB가 호재가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HLB가 강세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호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HLB 쪽에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HLB는 지속적으로 주춤하게 되고 다른 업종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순환 매매를 대응해야 되느냐. 물론 이 부분들이 다 유료 정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들을 다 찝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들 내에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 내에서도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이 속에서 매매하지 않으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소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국내 주식시장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앞서 2650포인트 저항 뚫고 넘어간다. 얘 이제 추세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 저항 2800포인트가 앞두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무너질지 뭐 더 타고 올라갈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 강하다. 한국 주식시장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 관련된 내가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소외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 양호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가 HLB 한 종목만 바라볼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자본 순환매를 좀 따라가서 HLB가 좀 약세고 좀 힘들지만 다른 쪽에서라도 내가 희망을 찾을 것이냐? 코스닥 내에서는 HLB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수급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 전체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지 않았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군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시장 가는데 내 계좌에 내 종목들만 안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투자자분들이 강구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HLB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기 멀리서 우리 재작년 2023년도 27,000원대 바닥 잡혔던 이 구간에서부터 추세선을 쭉 최근에 하한가 맞았었던 가격선으로 쭉 걷을 때 우리 HLB가 만약에라도 밀리게 되면 여기 5만원 전후 가격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반등 나와준다면 정말 다행이겠죠. 지금으로서는 위든 아래든 이 변동성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반드시 나와주길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FDA 재신청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5만원대를 못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렵다. 나 직장인이고 바쁜데 그거 언제 신경 쓰냐 하신 분들 편안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